셀트리온 반전 시작인가? 최근 하락의 의도적 이유가 합병 이사회 결의일은 8월 며칠. 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0.21% 하락, 헬스케어는 플러스 0.63%, 제약은 플러스 1.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셀트리온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7월 26일 날 13만 9,500원까지 내려가면서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폭이 조금 저지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반등다운 반등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죠. 반면에 헬스케어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반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직전 저점에서의 이중바닥 형태의 확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제약은 다른 모습이죠. 한 주 동안 하루를 제외한 4일 동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한 주 동안 40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195억의 매도.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죠. 외국인들은 44억, 기관은 30억의 매수 우위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155억의 한 주 동안의 매도였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9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면은 반영이 다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는 반등의 가능성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셀트리온이 크게 빠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의도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것은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이잖아요. 셀트리온은 적정주가, 목표주가가요 22만원대에서 내려왔죠. 21만 9천원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현재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는 6,122억이잖아요. 근데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늘어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조금 증가한 모습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크게 나쁠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기대치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좀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주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좀 과도한 하락이었죠.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역시 목표 가격이 92,000원대에서 91,083원으로 내려온 상태죠. 매출액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6%나 줄어든 모습이잖아요. 초록심화 가격 하락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결코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헬스케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 반영이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들이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순매매 동향인데요, 특히 7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왔잖아요.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변화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합병 이야기가 난 이후에 샀다 팔았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요 그림은요, 누적 순매매이기 때문에요,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을 기준일 0으로 두고 요 아래는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합병과 관련된 공시 이후에 샀다 팔았다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방향이 조금씩 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 쪽으로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확 몰아붙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셀트리온은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헬스케어는 합병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샀다가 다시 팔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씩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개인들 역시 샀다 팔았다 박스권의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요, 합병이 공식화된 이전의 상황과 크게 확 변했다 이런 쪽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살펴보는데요. 제약은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요. 제약은 합병이 공식화된 7월 10일 이후에 주가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를 지금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도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 관점보다는요. 일부 기관이죠. 그리고 개인들 쪽에서의 세력별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이 공식화된 이후에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2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매도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방향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즉 7월 12일 합병이 공식화된 이후에 세 종목 모두 큰 폭의 변화가 공매도 쪽에서 있는 것은 아니죠. 5월 30일 이후부터 해서 세 종목 모두 방향이 지금 같은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변함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이 공식화된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를 했을 때요. 갑자기 뭐 크게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별로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합병이 공식화된 7월 12일, 13일 이 전후의 모습은 특별하게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때문인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이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이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회 결의일 이전부터 해가지고요. 일주일, 1개월, 2개월 이렇게 이제 주가로 계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각각의 세 개 회사의 매수 청구 가격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매수 청구 금액 총액이죠. 이 총액을 넘어서면은 합병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00%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회사 측에서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의 총합이 회사 측에서 제시한 총액 금액보다 많아지게 되면 합병이 무산되잖아요. 특히 셀트리온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66%가 넘잖아요. 헬스케어도 58%, 제약도 45%입니다. 물론 작년 연말 기준이긴 합니다만요. 소액주주 쪽에서 합병에 반대를 하지만 찬반 의결권을 행사를 했지만 주총에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의결권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고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의결권의 3분의 2니까요. 이에 따라서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워낙 비율이 높으니까요. 즉 소액주주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가격이 주가의 과거잖아요. 과거 일주일 즉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 1개월 2개월의 과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주가를 가능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사회 결의일이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일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이 7월 11일 날 끝이 났잖아요. 그 이후 한 달 이후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8월 12일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8월 12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이에 따라서 월요일인 8월 14일부터 합병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4일이 또한 2분기 실적 발표의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시장의 예측대로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요. 굳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된다면요. 최대한 실적 발표를 늦추겠죠.
8월 14일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14일 이후부터 해서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나올 가능성이죠. 그렇다면은 약 4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연말을 생각을 했을 때 늦어도 8월 22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요. 어쨌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한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8월로 넘어가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급등했던 2차전지 쪽의 코스닥 쪽이 일단은 충격을 한번 받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적인 좀 등락 과정이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 전체를 살리긴 어렵습니다만 예탁금 수준을 봤을 때는요. 하지만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까지 셀트론 헬스케어에서는요. 미국에서의 PBM 등재와 관련된 발표를 하기로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로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7월 11일 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과는 다수의 PBM과의 협의를 통해서 7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날짜를 꽉 채워서 월요일이 31일이니까요. 월요일밖에 날짜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월요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좋은 결과,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요. 기대를 했던 양봉의 모습은 셀트리온 제약만 가능해졌고요. 물론 헬스케어도 월요일날 2% 이상 올라주게 되면 양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월요일날 6.4% 이상 올라주면 월봉상으로 양봉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간에 월봉상 양봉 내지는 최소한 몸통이 작은 음봉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8월 중순에 어쨌든 합병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8월 달은 양봉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